최환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요즘 바야흐로 게임 전성시대이죠. 게임이 어느덧 수출 효자 산업으로 우뚝 솟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게임은 수출이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명 3N, 넥슨, 넷마블 게임즈, NC소프트를 뜻하는데 이들의 수출 규모만 해도 올해 3조 5천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다른 중견 게임사들의 수출까지 더한다면 5조 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2000년도에 1억 달러, 1,000억 원 정도 수출을 이뤘는데 17년 만에 5조 원까지 정말 놀라운 쾌거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3N의 연매출만 놓고 봐도 6조 원 돌파가 기대되면서 3분기 이들 실적이 좋았던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되는 목소리 나오고 있네요. 이렇듯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 게임 전시회죠. 지스타가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보실까요? 2017 지스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었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는 올해 35개 국가에서 참석을 해서 670여 개 기업 2,800여 개 부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모두 총출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을 드렸던 3N 업체들이 그동안 주도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유난히도 뉴페이스들도 많았는데요. 그 전에 이 게임 산업에 새로운 힘을 실어준 원동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죠. 바로 모바일 게임이 되겠습니다. PC 게임에 있다가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는 시기 바로 한 2, 3년간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싶는데요. 3, 4년 전부터 국내 게임사들은 모바일 게임을 준비를 했고 작년부터 좀 뚜렷한 성과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리니지 M을 비롯해서 모바일 게임 4종을 올해 초에 내놨었고요.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3위까지 올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라지는 게임도 수두룩하고요. 또 그 안에서 뉴페이스로 또 히트를 치는 게임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어낸 블루홀도 주목을 받았었죠. 물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블루홀의 지분을 들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등도 나타났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는 지스타에서도 가장 돋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이 블루홀은 1월 달만 해도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5조 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스타에서도 6관왕을 휩쓸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뉴페이스 누구일까요? 바로 검은 사막이 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만든 게임이죠. 펄어비스. 4년 동안 검은 사막 개발하는 데만 무려 20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이 게임 하나에 모든 전 직원들이 매달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검은 사막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올해 9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 역시나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했죠. 어제 주가 7% 이상 급등세 21만 원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펄어비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펄어비스, 사실 검은 사막은 한국보다 이 배틀그라운드와 동일하게 해외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일본에 먼저 출시가 됐고요. 그해 러시아 그리고 작년에 북미, 유럽까지 지금은 세계 약 100개 국가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펄어비스의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PC 게임이죠. PC 게임이 살짝 시들해질 때쯤에 펄어비스 측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가에 다시 한번 큰 힘을 실었습니다. 보통 모바일 게임이 나올 때 게임사들이 하는 것이 사전 예약 제도를 하는 거죠. 게임이 출시됩니다 라고 알림을 보내주고 각종 아이템을 조금 더 얹어주고 이런 건데요. 사전 예약은 이 게임사들의 흥행 지표가 됩니다. 20일 만에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200만 명 사전 예약자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넷마블 게임즈의 테라임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을 돌파하는데 2달 정도였는데 20일 만이니까 어느 정도 빠른 속도였는지 이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검은 사막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이 PC방에서 검은 사막이 해외 PC방 점유율 같은 경우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해외 시장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판호가 나오지 않아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검은 사막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더욱더 나아져서 만약에 이 판호 발급이 된다면 검은 사막이 들어가고 결국 중국의 MMORPG 시장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아직 큰 시장이 하나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죠. 중국과 조금 비슷한 대만 측에서는 이 검은 사막이 흥행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중국 판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그 때문에 펄어비스 목표주가 26만 원 12월 초에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급등하면서 어느덧 22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검은 사막의 모바일은 내년도 일평균 매출 추정치 한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사전 예약을 보고 나니 6억 원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에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의 콘솔 버전까지 검은 사막이 출시된다면 더욱 바라볼 만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원히트 원더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가수가 단 한 곡만 흥행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노래들도 흥행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이후 후속작이 흥행할 것인가 이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원게임 히트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업체가 바로 썬데이토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니팡으로 전 국민을 들썩이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작들이 그렇게 큰 흥행을 보이지 못하면서 후속작에 대한 우려를 분명 펄어비스도 해야 된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 더욱더 게임의 수명이 길게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각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 이어갈 것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